다음은 이제 나이너스와 카우보이스의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대 17로 이제 나이너스가 승리를 가져갔던 경기였는데요. 마지막에 하다가 끝났어요. 이 와일드카드 주간에 펼쳐졌던 6경기 중에 유일하게 원정팀이 이겼던 경기였거든요. 근데 뭐 경기 내용이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그 마지막에 좀 논란도 많았고 이런저런 좀 할 이야기도 많았던 그런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마지막에 이 덱 프레스카 선수가 쿼터백 드로우를 하다가 스파이크를 못해서 경기가 그대로 끝났는데 모르겠어요.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사실 잘 모르겠고 저는 이건 플레이 콜링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뭐 이건 이제 나중에 카우보이스 얘기를 할 때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나이너스 얘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시작 전에 저는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좀 치고 박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카우보이스도 화력이 좀 센 팀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카우보이스가 좀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예상 밖이었어요. 일단 이제 경기가 굉장히 좀 이 카우보이스 입장에서 어렵게 흘러갔던 거는 페널티 때문이었다. 라는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날 나이너스가 페널티가 9개가 있었습니다. 9개도 적지 않죠. 근데 카우보이스 페널티가 14개였습니다. 이렇게 큰 경기였다는 점, 그 다음에 양팀 모두 매 스냅, 매 플레이마다 이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보면 뭐 120%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경기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이제 페널티 이슈는 좀 전체적인 선수단의 분위기를 떨어뜨리고 좀 공격의 흐름을 뭐 떨어뜨리는 뭐 그런 요소라고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나이너스가 사실 경기 초반부터 좀 리드를 가져가면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 런을 잘하는 팀은 앞서가야 된다라는 거를 굉장히 좀 잘 실행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가로폴로가 이제 어깨 부상에 지금 이제 던지는 손에 이제 엄지 손가락 인대 부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즌 끝나고 수술해야 될 정도로 좀 큰 부상이고 이 경기 내내 패스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이너스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경기를 치르는 동안 포스트 시즌 기간 내내 아킬레스건이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경기를 쉽게 풀어갈 수 있었던 거는 일라이저 미첼이 이날 이제 96야드의 하나의 터치다운, 디보 세미얼이 72야드의 하나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해주면서 러싱에서 확실한 우위를 가져갈 수 있었던 덕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날 굉장히 또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브랜든 아이오 선수가 이제 이날 뭐 66야드니까 많은 야드를 따내진 못했지만 그 2쿼터 서드앤나인 상황에서 이제 캐치를 한 이후에 손을 뻗어서 이제 퍼스트다운 갱신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 선수들이 어떤 플레이에 대한 집중 그리고 그 승리를 위한 어떤 그런 간절함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높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지금 자연스럽게 디보 세미얼을 이제 러닝백 쪽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내가 와이드백으로 이제 좀 얘기가 나오잖아요. 특히 그 경기 시작하는 초반에 세미얼이 아예 진짜 러닝백 포지션에 위치를 해서 뭐 돌아 나가는 것도 아니고 뭐 정면으로 러싱 시도를 하는 장면이 몇 번 목격이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좀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뭐 그런 것들이 좀 카우보이스 수비의 예측을 좀 벗어난 플레이가 아니었느냐. 그러면서 조금 더 자기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경기를 풀어갈 수 있지 않았겠느냐.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로비 골드의 안정적인 킥 역시도 팀 승리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날 필드골을 3개를 기록을 했는데 거리를 보면 53야드, 40야드, 52야드예요. 사실 이 40야드를 제외하고 나면 좀 긴 필드골이었는데 이걸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처리를 했고 특히 이제 3번째 필드골을 넣었을 때 이날 이제 CBS 방송이었거든요. 짐 렌츠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샌프란시스코의 골드러시가 계속되고 있다. 이거는 이제 로비 골드의 이름 그리고 이제 나이너스의 이 팀 이름 생성 배경을 따온 멘트잖아요. 이 멘트를 치는데 저는 이 멘트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직업이 스포츠캐스터다 보니까 이런 멘트 들으면 진짜 미치겠는 거 있죠. 어떻게 저런 멘트를 치지? 약간 막 이런 생각 들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소름 돋는. 물론 이제 제가 그 짐 렌츠 빠돌이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이런 멘트 들으면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그럼 뭐 준비를 한 건지 뭐 애드립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거는 준비 못 해요, 솔직히. 굉장히 좀 시적절한 타이밍에
굉장히 좀 유머러스하고 또 재치 있게 이 상황을 잘 전달을 했던 그런 멘트였던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우리 준비를 물론 이제 본인이 고민을 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멘트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라이브로 나왔다? 와, 천재죠 그럼. 네. 어쨌든 뭐 대단한 캐스터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로비 골드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이제 이날 수비의 모습이 굉장히 좋았는데 5번의 색, 14번의 쿼터백 히트를 기록을 하면서 덱 프레스캇 선수를 충분하게 괴롭혀줬습니다. 그러니까 댈러스의 수비진에선 색이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그거랑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이었고 다만 이제 닉 보사 선수가 3쿼터에 그 DJ 존스와 충돌하면서 이제 컨커션으로 이날 경기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시점까지도 컨커션 프로토콜을 통과를 하지 못해서 훈련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패커스가 이제 이 다음 주에 나이너스와 경기를 하게 되는데 과연 그 경기에 이제 닉 보사가 돌아올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이 프레드 워너 선수도 이날 이제 발목 부상으로 빠지게 됐는데 프레드 워너가 패커스와의 경기에 나올 수 있을지도 한번 또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댈러스 이야기로 해보면 뭐 공격진이 이제 뭐 막강하다 저희가 뭐 여러 차례 얘기를 드렸지만 막상 큰 경기에서는 좀 이렇게 케미가 잘 안 사는 기분, 그러니까 뭔가 시너지 효과가 좀 안 나는 그런 기분이었고 이제 수비에서는 뭐 삼선에 이제 뭐 핵심 선수들 한 명씩 있잖아요. 네. 드마커스 로렌스, 마이카 파슨스, 트레본 딕스가 있는데 마이카 파슨스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초반에 좀 머리 부상을 당하면서 좀 경기 내내 이제 정상 컨디션으로 뛸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존재감이 미미했고 트레본 딕스 같은 경우는 나이너스가 뭐 패싱 공격을 해야 이게 인터셉션도 하고 뭐 패스 굴절도 좀 하고 네. 뭔가 이런 이제 모멘텀을 바꿔줄 텐데 나이너스가 지금 물론 가로폴로의 몸 상태도 안 좋고 또 팀 뭐 오펜스의 정체성 자체가 이제 러싱 공격 위주다 보니까 트레본 딕스가 뭔가 할 일이 별로 없었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드마커스 로렌스 같은 경우는 좀 혼자서 뭔가를 지금 다 해내기에는 파슨스와 딕스의 도움 없이 혼자서 뭔가 슈퍼맨이 되기에는 또 조금 부족한 활약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키 플레이어들이 잠잠한 하루를 보내다 보니까 이제 정규 시즌에 좀 우리가 알던 어떤 댈러스의 무서운 수비도 이날만큼은 큰 위력을 발휘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카우보이스는 사실 경기를 졌는데 매너도 졌어요. 그러니까 이날 경기 끝나고 나면 이제 선수들이랑 심판이랑 빠져나가는데 팬들이 이제 경기장에 물건을 던지는 모습이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 추한 모습이었고 경기를 졌는데 매너도 졌다. 이제 프레스캇도 이날 이제 나중에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경기 종료 인터뷰에서 팬들이 물건 던진 거에 대해서 기자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심판한테 던졌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그래? 잘했네. 라고 얘기를 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기에 지는 거는 당연히 화가 나고 슬프고 뭔가 좋지 않은 일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1차적으로는 팬들이 물건을 던진 게 정당화가 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건 무조건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는 심판 때문에 졌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카우보이스가 못해서 졌어요. 그러니까 앞선 레이더스와 벵갈스 경기의 심판진과는 조금 결이 다르다고 봐야겠죠. 거기서는 좀 룰 숙지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좀 명백한 실수를 했고 이 댈러스와 나이너스의 경기에서의 마지막 심판진은 그래도 규정을 준수하면서 뭐 최대한 공정하게 경기를 진행하려는 어떤 의사와 의도 뭐 그런 것들이 충분히 보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날 뭐 패배의 책임을 심판진에게 돌리기에는 특별한 근거가 없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애초에 카우보이스가 못해서 졌죠, 뭘.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플레이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제 그 플레이로 좀 돌아가 보면 저는 일단 플레이 콜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14초가 남았어요. 쿼터백 드로우를 왜 합니까? 저는 1차적으로 그게 이해가 잘 안 가고 이 부분에서 마이크 맥카티 감독의 어떤 부족함, 프레스캇의 부족함이 좀 잘 드러났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마이크 맥카시 감독이 이제 나중에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기를 이런 부분은까지 우리는 훈련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훈련이 잘 안 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쿼터백 드로우를 하면서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대한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됐던 것 같아요. 프레스캇이. 그래서 그 뒤에 이제 한 4, 5야드를 더 가겠다고 열심히 뛰었죠. 그 시간 동안 계속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시간을 생각을 하면 사실 좀 더 일찍 멈추고 스파이크를 했어야 되지 않나. 왜냐면 이게 40야드 지점에서 이제 플레이를 시작을 했는데 30야드까지 가는 건 40야드랑 30야드가 좀 다르거든요. 근데 25야드랑 30야드가 마지막 한 번에 그 헤일메리 패스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 것인가. 저는 사실 크게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큰 경기잖아요. 중요한 경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기에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플레이하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시간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영상을 돌려보시면 그 센터 타일러 비아다스가 공을 좀 이상한 데 놔둬요. 이게 그리고 프레스캇이 공을 한 번 더 만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심판이 공을 만지는 게 늦어지죠. 근데 카우보이 선수들이 공을 놓은 위치도 일단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공이 해시마크 위에 있어요. 근데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스냅하기 전에 공의 위치는 해시마크 위가 아니라 해시마크 옆에, 그러니까 해시마크와 해시마크 그 사이 있는 공간에 해시마크 바로 옆에 놔야 돼요. 그러니까 공을 놓은 위치 자체가 일단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이거를 심판한테 공을 넘겨줘서 심판이 그 위치에 공을 놔줘야지 본인들이 놓고 싶은데 공을 놓고 스냅을 하겠다고 하는 게 이게 완전 넌센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습이 됐다라고 하면 심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공을 던져주고 그 심판이 공을 놔주는 게 기본인데 그걸 왜 본인들이 공을 놓느냐는 거죠. 물론 심판의 위치 선정이 이상하고 뒤에서 늦게 합류한 부분도 당연히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덱 프레스캇과 그 오라인이 길막을 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 총체적으로는 이 상황에 대한 훈련 부족 및 타임 매니지먼트의 실패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수비팀은 이제 사이드라인 쪽에 다수의 수비수들을 배치하는 게 이제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올 22 카메라로 보면 수비진은 이렇게 디귿자로 수비를 하고 있거든요. 사이드라인 쪽에 붙어 있고 뒤로 빠져 있고 디귿자로 수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격팀은 이제 시간을 멈춰야 되고 전진을 해야 되는 이제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 보통 사이드라인 쪽으로 패스를 하고, 이제 공격팀이 있는 곳에 수비팀이 있는 거니까 보통 수비수들 그쪽에 많이 배치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으로 중앙을 돌파하는 것이 야드를 전진하는 데 더 유리한 점이 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시간이 멈출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좀 부족해지니까 그거를 이제 재빨리 대항해서 이제 스파이크를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에는 이제 심판이 룰 숙지를 못한 게 아니라 댈러스가 룰 숙지를 일단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심판에게 공을 줘서 심판이 무조건 한번 만지고 공을 놔줘야만 공격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뭐 평소에는 알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긴박한 상황,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오프라는 무대 때문에 선수들이 좀 단체로 좀 망각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뭐 일부 선수들이 모르고 아니면 이제 그걸 놓쳤을 수 있지만 적어도 뭐 쿼터백이나 뭐 센터나 뭐 이런 직접 이해관계가 얽힌 당사자들은 좀 그 부분에서 분명히 명시를 하고 동료 선수들에게 예를 들면 뭐 소리를 쳐서 이걸 알린다거나 그게 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라이브 상황에서 좀 됐어야 되는데 그 필드 위에 있던 11명 중에 아무도 그거를 못한 것이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프레스캇이 그 몇 야드 가겠다고 너무 열심히 뛰었던 게 오히려 도구로 좀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판도 늦게 오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더 달려가면서 심판과 더 멀어지게 된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그것도 맞죠. 네. 뭐 어쨌든 그 플레이 자체만 놓고 봐도 댈러스가 좀 뭔가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느낌이었고, 뭐 경기력 자체도 이날 뭐 엘리엇도 계속해서 맡겼고, 그리고 그 달러스 카우보이스가 자랑하는 화려한 리시버진도 역할을 해주지 못했고, 그냥 경기 내내 질만한 경기력을 보여줬고 마지막에 그 정도 쫓아간 것도 용하다. 사실 그것도 가로폴로가 인터셉션 던지지 않았더라면 추격의 빌미 자체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거를 뭐 격투기에 비유해서 판정을 내린다면 나이너스의 거의 뭐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이었을 것 같고, 네.
그래도 이제 댈러스가 뒤에 좀 뒷심을 발휘하면서 내용은 졌지만 결과는 이길 수 있었던 장면이 요 마지막 드라이브였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미숙함을 드러내면서 그다음에 이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시츄에이셔널 풋볼이 잘 되질 않으면서 그리고 댈러스가 이제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리 존스 구단주가 이제 경기 후였나요? 뭐 인터뷰에서 우리가 멤버가 이 정도로 좋은데 우린 더 잘했어야 된다라는 요지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뭐 일부 코칭 스태프나 뭐 일부 선수들에 대해서는 좀 문책이 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메카티 감독 보내고 이제 뭐 코디네이터 중에 하나를 승격을 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어떻게 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나이너스와 카우보이스 경기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피츠버그 스틸러스와 캔자스시티 칩스의 경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42대 21 칩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사실 저는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스틸러스 수비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1쿼터 0대 0으로 끝났죠. 그리고 2쿼터 초반에 이제 TJ 왓 선수가 펌블 리턴 터치다운 만들면서 스틸러스가 먼저 앞서갔잖아요. 그래서 아니 피츠버그가 이걸?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마홈스와 칩스의 공격이 리듬을 찾으면서 35연속 득점으로 경기를 터뜨렸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이제 잠자는 사자의 쿼터를 건드렸다. 뭐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사실 그 TJ 와트의 펌블 리턴이 나오기 바로 직전 스냅에서 이 와트가 불필요한 페이스 마스크 페널티를 범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거 조금 뭐 멘탈이 흔들릴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지만 바로 다음 스냅에서 이제 칩스가 와일드캣 포메이션을 무리하게 시도한 거를 잘 노려서 그걸 이제 터치다운으로 잘 연결을 시켰거든요. 여기까지 이제 저도 피츠버그 좀 일을 내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마 칩스 팬들은 좀 불안해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칩스 선수단은 전혀 불안해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6번 연속 터치다운 드라이브를 만들어냈어요. 뭐 그러면서 점수차를 쭉 벌렸고 뭐 칩스가 편안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마홈스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 39번의 패스 시도에 30번 성공, 404야드에 5개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인터셉션이 하나 있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트래비스 켈시가 108야드에 하나의 터치다운, 또 하나의 패싱 터치다운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뭐 마홈스의 5개의 터치다운 모두 뭐 아주 멋있었지만 그중에 이제 첫 번째 그 제릭 맥키언에게 던졌던 언더핸드 패스 터치다운 기가 막혔죠. 요게 이제 칩스 팬들의 좀 불안감을 깔끔하게 해소시켜주는 한 방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거기다 이제 타이릭 힐 선수 역시도 이제 발 뒤꿈치 부상이 있었는데 57야드에 하나의 터치다운, 그리고 바이런 프링글이 많은 야드는 아닙니다만 또 2개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칩스에서는 해줘야 될 선수들은 다 해줬어요. 근데 여기다가 예상 외의 맹활약을 펼친 선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제릭 맥키넌 선수였는데 이날 맥키넌이 61 러싱 야드에 81 리시빙 야드까지, 그리고 터치다운도 하나 있었거든요.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양팀 스킬 플레이어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야드를 따낸 것이 바로 이 맥키언이었어요. 네. 정규 시즌 맥키넌의 성적을 보면 13경기 뛰면서 62 러싱 야드, 107 리시빙 야드밖에 없었던 선수였어요. 이 선수가 사실 이제 여러 차례 그 십자인대 부상으로 인해서 3년인가 공백이 있었고, 그리고 지난 시즌에 이제 나이너스에서 뛰었잖아요. 그리고 올 시즌에 이제 칩스에 합류를 하게 됐는데 사실 이제 예상 밖의 대활약이었었고, 이 활약이 굉장히 칩스 입장에선 반가운 것이 지금 클라이드 에드조엘러 선수가 어깨 부상으로 이날 이제 인액티브가 됐었고, 데럴 윌리엄 선수도 이제 이날 경기 초반에 나서긴 했었지만 발가락 부상이 있었던 상태였잖아요. 거기다가 펌블 터치다운,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TJ 왓 선수의 터치다운이 나오는 장면에서 이 윌리엄 선수도 이제 우당탕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벤치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 맥키넌 선수의 예상 밖의 활약은 굉장히 반갑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야구 중계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포스트 시즌에서는 미친 선수가 하나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미친 선수가 이날은 칩스의 제릭 맥키넌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칩스는 이날 오펜시브 라인맨 선수가 엘리저블 리시버로 또 터치다운 하나 기록을 하는 알리그레티. 네, 뭐 그런 좀 재밌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거의 완벽한 경기를 펼쳤는데 제 역할을 못 해준 요소를 굳이 하나만 뽑자면 칩스의 홈구장이에요. 사실 이날 그
그 홈팀 칩스가 터치다운을 너무 많이 성공시키다 보니까 후반에는 폭죽이 떨어져서 그 폭죽을 못 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광판을 통해서 뭐 팬들에게 사과 메시지를 송출을 했다고 하는데 뭐 칩스 구단도 예상하지 못할 만큼 칩스가 있는 엄청난 활약쇼를 보여줬습니다. 네. 스틸러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스틸러스는 사실 이제 뭐 빅벤도 지난주에 얘기를 했지만 얘기가 어려운 경기였던 것 같고 지난주에 이제 제가 그 엔드게임 얘기를 하면서 이 조건들이 모두 다 수반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TJ 왓 선수의 맹활약은 있었습니다만 나머지 뭐 나지 해리스가 29야드로 묶이면서 좋은 활약 못 보여줬고 세컨더리가 계속해서 빅플레이를 허용하면서 많은 실점 내주고 말았고 결국 이제 피츠버그 21점을 냈으니까 20점 이상을 실점을 안 했더라면 결국 또 이길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뭐 결과론적이지만 결국은 뭐 그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빅벤이 이제 더블 디지 이제 우리가 언더독이다 얘기를 맞아요. 했는데 네. 아마도 한 10점 정도를 생각하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제 21점 차 좀 대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 공식 은퇴 발표를 하지는 않았지만 뭐 여러 정황상 네. 은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고 마이크 톰린 감독의 인터뷰를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만약에 빅벤이 우리 팀을 떠난다면 이제 새로운 쿼터백으로 좀 모빌리티가 있는 선수를 좀 데려오고 싶다. 아니면 뭔가 그 선수를 내세워서 다음 시즌을 준비하고 싶다. 이런 요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뭐 어쨌든 지금 이제 메이슨 루돌프랑 드웨인 해스킨스. 아우 둘 다 진짜 안 쓰고 싶네요. 저희 팀 쿼터백이라면 저는 안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좀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드래프트에서 듀얼 스레 쿼터백을 뽑는다. 그러면 올레미스 출신의 맷 코랄이 좀 1순위로 뽑히는 선수인데 근데 이 선수는 지금 전체 10번 이내에서 픽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피츠버그가 10번 이내에 픽이 없기 때문에 이 코랄을 뽑고 싶다면 트레이드를 통해서 좀 올라가야 되는 그런 좀 투자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현재 이제 이안 라포포트의 취재 내용에 따르면 피츠버그는 1라운드에 쿼터백을 뽑을 생각도 없고 FA 시장에서 러셀 윌슨이나 에런 로저스 같은 빅네임을 영입할 생각도 없다고 일단은 취재 리포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되면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메이슨 루돌프와 드윈 해스킨스가 경쟁을 펼쳐서 뭐 2020 시즌 개막전에 나서는 그런 그림도 뭐 전혀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흥미로운 뇌피셜들도 몇 가지가 있던데, 빅벤이 만약에 은퇴를 하지 않는다. 근데 만약에 벅스에서 톰 브레이디가 우승을 만들고 올 시즌에 은퇴를 한다면 빅벤이 갈 수 있는 행선지로 벅스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브루스 에리언스가 옛날에 이제 그 스틸러스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가서 뛸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뭐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드는데 브래디는 일단 50까지 하기로 한 거 아니었나요? 그럴 것 같죠. 네. 일단 올 시즌에 은퇴를 하지 않을 것 같고 빅벤은 사실 지금 기량이라면 은퇴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네. 좀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2022 시즌이 이제 빅벤 없는 스틸러스의 원년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뭐 톰린 감독이 이 위기이자 기회를 어떻게 슬기롭게 이제 헤쳐나갈 것인가 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피츠버그 스틸러스와 캔자스시티 칩스의 경기 얘기를 해봤고요. 네, 다음은 이제 애리조나 카디널스와 LA 램스의 경기로 이어가겠습니다. 34대 11 램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멸망 이 두 글자로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카즈가 정말 멸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거라는 생각은 하면서 지켜봤는데 그렇죠. 좀 이 정도로 원사이드하게 밀릴 거라고는 좀 예상을 못했어요. 네. 왜냐면 정규리그에서도 이 램스 원정에서 카디너스가 승리를 거뒀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뭐 나름 좀 기대를 하면서 봤는데 좀 결과는 좀 처참하게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애리조나는 이제 결국 그 시즌 후반부의 부진한 트렌드를 좀 극복을 하질 못하면서 뭐 모처럼 올라온 플레이오프에서 결국 첫 판에 이제 떨어지고 말았고 네.
카일러 머리의 이제 플레이오프 데뷔전도 이렇게 좀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 뭐 램스가 공격에서도 수비에서도 뭐 훨씬 더 앞선 경기력으로 승리를 쟁취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날 이제 경기 결과를 보면 이 토탈 넷야드에서 이미 이제 375대 183입니다. 램스가 2배나 많은 전진 야드를 만들어냈는데, 심지어 카디널스가 만들어냈었던 대부분의 전진 야드는 경기가 터지고 나서 만들어진 스탯이거든요. 왜 저희가 이제 그 스찌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스탯 세탁이 된 수치가 183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전체적인 카디널스의 오펜스가 잘 안 풀렸는데, 카일러 머리는 이날 이제 발이 일단 굳으니까 뭐 패싱도 좀 잘 되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팀 전체 러싱 야드가 61야드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카일러 머리, 뭐 체이스 에드먼즈, 뭐 제임스 코너까지 뭐 다 나오기는 했는데 네. 뭐 어느 누구 하나 뭐 시원하게 한번 러싱을 해주는 선수가 좀 안 보였던 그런 네.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머리도 못했고 본인이 잘 못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동료들도 잘 못했고, 거기다 운도 따르지 않았고, 뭐 이랬던 경기였던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인터셉션이 나오는 장면들이 참 좀 마음이 아픈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퍼스트 다운 갱신했는데 램스가 챌린지를 사용하면서 이제 그게 취소가 됐고, 이후에 이제 이 포켓이 뚫리면서 이제 세이프티가 될 뻔한 장면에서 오른쪽으로 던진다고 던졌는데 이게 또 공교롭게 인터셉션이 됐어요. 사실 저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떨 땐 세기를 당하는 게 낫다, 어떨 땐 이제 세이프티를 당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인터셉션이 NFL 포스트 시즌 역사상 가장 짧은 거리 픽6로 기록이 됐다 그래요. 뭐 저희도 이제 최악보다는 차악을 뭐 이런 얘기 여러 번 드렸지만, 이날 머리의 입장에 좀 감정이입을 해보면 차마 그런 선택을 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0대0 상황에서 그 스냅에 직면을 했다. 그럼 뭐 세이프티를 당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이미 자신이 너무 부진했고 이미 점수가 너무 벌어진 상황에서 그렇게 뭐 냉정하게 그럼 이번에 2점만 주고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았을까. 그렇죠. 예, 이게 본인의 최선을 다했는데 네. 뭐 좀 좋지 않은 결과였죠. 그래서 뭐 머리는 뭐 전체적으로 인터셉션도 2개나 당했지만 2쿼터 중반이 되어서야 첫 번째 퍼스트 다운이 나올 정도로 맞아요. 전체적으로 좀 무기력한 경기였고, 이날 경기까지 이제 졌으니까 정규리그와 플레이오프를 포함해서 이번 시즌 그 프라임 타임, 그러니까 나이트 경기에서 지금 4전 전패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징크스도 좀 극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머리가 이제 뭐 애리조나와 함께 조금 더 강팀이 되고 더 인기팀이 되면 이제 프라임타임 경기도 자주 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거는 곤란하다. 그래서 그런 징크스도 좀 극복을 해야 될 것 같고, JJ 와트 이야기를 해보면 저희가 뭐 나오느냐 마느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일단 초인적인 회복력을 발휘해서 경기에 출전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맞아요. 실제로 태클 포로스도 1개를 기록했던 것으로 이제 제가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 장면 외에는 뭐 이렇다 할 존재감은 없었고, 네. 뭐 전체적인 경기 흐름이 지금 JJ 와트 한 명으로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홉킨스가 돌아왔다면 모를까. 뭐 다른 선수가 이제 복귀해서는 크게 막 경기를 바꿀 수는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램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운영 자체가 굉장히 깔끔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매튜 스태포드가 이제 통산 첫 번째 포스트 시즌 승리를 따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매튜 스태포드의 커리어 13년 만에 뭐 경사라고 해요. 네. 그래서 사실 라이언스 시절에는 뭐 스태포드는 잘했지만 이제 동료들의 역량이 조금 받쳐주질 않으면서 이제 플레이오프 승리까지는 이어지질 못했는데, 그래도 램스에서는 뭐 워낙 주변 동료들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쉽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고, 근데 이제 냉정하게 보면 이날 경기는 이제 스태포드가 주인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스태포드가 지금 시즌 중반부터 턴오버가 좀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이 된다, 걱정이 된다 이야기를 했는데, 션 맥베이 감독이 좀 냉정하게 이날은 러싱 공격 위주로 경기를 풀어갔거든요. 네. 그게 좀 주요를 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램스의 이번 시즌 전체 데이터를 보면
패싱이 한 60%, 러싱이 40% 정도의 비율로 공격을 진행을 했었던 팀이었어요. 그만큼 스태포드의 비중이 높았는데 그렇죠. 사실 이거를 이제 2020 시즌에 고프가 있었을 때와 비교해 보면 한 5% 정도 패스의 비중이 올라간 데이터거든요. 근데 말이 5%지 이게 한 시즌 전체 데이터로 보면 꽤 많은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만큼 램스의 공격 어떤 패턴, 공격의 중심이 이제 패싱 쪽으로 많이 옮겨가 있었는데 이날만큼은 좀 달랐어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경기를 지배할 수 있는 러싱 공격을 위주로 경기를 풀어갔는데 그게 잘 통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65%가 넘는 러싱 공격을 시도를 하면서 35분 이상 공을 소유를 했고 네. 결과적으로도 이제 140야드 한 개의 터치다운을 러싱에서 만들어냈으니까 이 션 맥베이의 선택이 좀 탁월했다고 봐야겠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결정적인 챌린지 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캐메이커 선수가 이제 지난주, 그러니까 정규 시즌 마지막 주에 복귀를 해서 이번 경기에서 이제 좀 더 회복된 모습으로 나왔는데 지난주보다 확실히 좀 경기력이 올라왔다라는 것이 좀 느껴졌습니다. 95 스크리미지 야드로 양팀 통틀어서 가장 많은 야드를 전진을 했으니까 램스 팬들이 기대하던 에이커스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다만 그 부다 베이커의 어떤 부상 장면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 선수가 못 일어나고 있는데 셀레브레이션 하는 거는 좀 좋지 못한 장면이죠. 그러니까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일단 사과를 했고 부다 베이커의 부상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라고 이제 해명은 했는데 네. 뭐 그래도 조금 이제 상대 선수가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 장면에서는 일단 좀 상대 선수를 좀 돌아보는 그런 좀 미덕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날 이제 이 못 일어나서 사실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탈 것에 실려 나갔고 결국 이제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으로 이제 후송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SNS에 올라온 이제 사진 그리고 이제 얘기들을 좀 보니까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진이 SNS에 올라왔었는데 뭐 아무쪼록 큰 부상이 아니어서 다행이고 얼른 좀 건강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델 베컴 이야기도 좀 해보면 네. 뭐 베컴이 워낙 뭐 화려한 커리어를 보냈던 선수기는 하지만 막상 플레이오프에서 터치다운 캐치는 하나도 없었던 선수기는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날 팀의 선취점을 만드는 멋진 캐치를 포함해서 뭐 커리어 첫 터치다운도 만들어냈고 네, 뭐 그리고 하나 더 있었죠. 그리고 이제 3쿼터 초반에 이제 환상적인 40야드 패스를 던졌는데 그 시점에서 보면 카일러 머리보다 더 많은 패싱 야드를 오델 베컴이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카일러 머리가 이날 얼마나 좀 부진했었는지 보여주는 좀 기록이기도 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재밌는 장면이 하나 생각이 났는데 이날 이제 에런 도널드랑 DJ 험프리스가 싸움을 붙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에런 도널드가 이제 헬멧을 벗기면서 이제 페널티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DJ 험프리스의 목을 조르는 뭐 그런 장면들 그리고 DJ 험프리스에게 주먹질을 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에런 도널드 헬멧 뒤에 스탑 하이트라고 적혀 있는 게 계속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그게 제 웃음벨이었습니다. 언행일치가 좀 안 됐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렇게 좀 보면 어떨까 싶고 네. 램스 디펜스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이날 카디널스의 서드다운 컨버전을 9번 중에 한 번도 허용하지 않았거든요. 이제 그만큼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고 슈퍼볼 50에서 MVP를 따낸 이후에 첫 플레이오프 출장을 기록했던 본 밀러가 그렇죠. 한 개의 색, 세 개의 태클 포로스로 앞선을 좀 지배해 준 것이 좀 눈에 띄는 활약이었다. 네. 그래서 지금 우승 청부사로 영입한 트리오, 그러니까 매튜 스태포드, 오델 베컴 주니어, 본 밀러까지 모두 좀 인상적인 그리고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램스가 카디널스를 상대로 좀 손쉬운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고요. 와일드카드 주간에 펼쳐졌던 6경기를 다 살펴봤습니다. 사실 좀 경기 숫자가 줄어서 그런지 좀 집중도 있게 보기가 좋았다. 그래서 좀 편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6경기 중에 좀 접전으로 흘러갔던 경기가 한 2개 정도밖에 없어서 그거는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한 팀이 늘어났잖아요. 그 컨퍼런스별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총 두 팀이 늘어났는데 두 팀이 늘어난 것 치고는 이 포스트 시즌 경기의 어떤 퀄리티가 너무 떨어진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플레이오프에 올라온 팀들은 뭐 나름 강팀들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도 분명히 서열이 좀 있어 보였다. 네. 예, 분명히 좀 간극이 있었던 그런 와일드카드 라운드였고 이제 한 단계 좀 걸러졌으니까 필터링이 됐으니까 이제 더 강한 팀들만 남아서 조금 더 치열한 경쟁을 해주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와일드카드 리뷰 마쳐보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그 디비저널 라운드 프리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